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문제 해결 구성으로 말하기를 하고 있고요. 전개하는 방법 중에서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이런 구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많이 쓰이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했고요. 원인에 맞게 해결을 보여주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발표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들을 봤습니다. 지금 이 과에서 여러분이 듣기로 했던 그 표현들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때는 모르고 들었고, 자, 지금은 구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에서 연습했던 거까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지금은요, 글자는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작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제목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해야 되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이제는 나오죠? 저는 오늘 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심리학과 3학년 진아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차를 소개할 때, 네, 오늘 제가 말할 내용은 오늘 저는 뭐뭐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런 말 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기억합니까? 네. 갑자기 이 발표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왜 듣고 있지? 모릅니다. 선생님 계속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듣는 사람은 처음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들을 만한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잠시만요. 네. 자, 듣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저는 심리학과 3학년 진아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미안합니다. 다시. 저는 최근에 이유 없이 머리카락이 좀 빠졌는데 혹시 숙제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푸시나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크게 떠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안 풀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풀기,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주제인데요. 저는 오늘 크게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과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발표자가 시작하는 방법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요즘 머리가 좀 빠지고 있는데요. 네,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기죠.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 거 듣는 것을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선생님께 선생님 옛날 이야기해 주세요. 뭐 선생님 옛날에 어떻게 지냈어요?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자, 이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과 마음도 가까워질 수 있고요. 발표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기 이런 방법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은 숙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죠? 네. 선생님도 숙제가 있을 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제 스트레스는 자기만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시작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쓴 방법은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기. 두 번째는 뭐? 청중에게 관심이 있는 말로 시작하기. 네, 관심이 있는 말로 시작하기. 이것이 시작하는 방법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경험을 말하기 아니면 질문하기, 네, 이런 방법 많이 썼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방법을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뭐뭐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뭐 한다고 하고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 만나서 떠든다고 하는데, 네, 그럴 때 쓰는 표현도 그냥 이렇게 들어만 보지 말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도 한번 말하게 할 때 저거 자연스럽게 써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하면 좋겠습니다.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중에 쉬운 입말들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쓰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은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여기서 보통 문제, 원인, 방법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원인을 말하고 문제,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원인과 결과처럼 말을 하는 이런 구조도 있다는 것도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 나오고 그 결과로 발생할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순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원인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욕구좌절, 갈등, 압박감. 이거는 심리학 전공에서 쓰는 말이라서 선생님이 더 쉽게 말을 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발생할 문제 부분은 자, 마음의 아픔, 몸의 아픔 부분에서 자, 잠을 못 자는 거 불면증,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슬픈 거 우울증, 그 다음에 배가 아픈 거, 그 다음에 머리 아픈 거, 두통, 그 다음에 미안해요. 배가 나는 거 여기네요. 배탈, 근육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거, 근육통. 여기까지 이야기도 일단 단어가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선생님이 잠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해결 방안에는 특별히 어려운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그냥 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스트레스 풀기,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주제인데요. 저는 오늘 크게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과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사람은 욕구 좌절, 쉽게 말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다리는 일이 늦어질 때, 돈에 여유가 없을 때, 사귀는 사람과 이별할 때 등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갈등이란 둘 이상 중에서 복잡한 이유로 하나를 결정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데요. 그 예로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는 마음에 들어도 월급이 적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월급이 많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보이면 압박감을 느낍니다. 잘 하려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요.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면 사람들은 보통 많이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탈, 두통 등이 생길 수 있고 근육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요. 네. 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려고 글을 쓰면서 가끔 이렇게 듣는 소리가 좀 끊어지기도 하는데 이해 부탁해 바랍니다. 자, 여기요. 학생들이 보통 선생님 수업해 보면 스트레스의 원인 이렇게 타이틀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아이고, 네, 아니에요. 스트레스의 원인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다음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그대로 읽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그대로 읽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여기 써볼까요? 읽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재미가 없고 사람들의 집중을 끌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 이 글자를 보면서 말로 바꾸려고 해보세요. 그것이 말하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발표는 말하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선생님 써봤는데요. 사람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스트레스는 왜 생길까요? 자, 여기 앞에 주어, 누가, 사람은, 자, 누가를 넣고 아니면 자, 무엇이 또 넣어도 되죠. 스트레스는 왜? 자, 원인을 왜로 바꾸었습니다. 왜 생길까요? 네, 이렇게 글을 보면서 말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해봅니다. 지금 선생님이 듣기하고 이 슬라이드를 같이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으면 재미가 없다. 말하기처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잘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왜라는 것을 보면요.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을 보면 문장에서 가장 앞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외국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어는 왜가 앞에 가도 되고 좀 뒤에 가도 돼요. 네, 꼭 처음에 있어야 되는 거, why처럼 처음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동사 앞에 있어야 돼요. 예, 스트레스가 왜 생길까요? 하면 여기 앞에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스트레스로 발생할 문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지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로 발생할 문제입니다. 그대로 읽지 말고요. 네, 꼭 이렇게 말로 바꾸어 보는. 들으면서 저분은 어떻게 말을 하지? 그걸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 있으면 말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말하기 우리 지난 시간에 문법과 표현으로 배웠는데 기억해요. 네,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보일 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는데도 불구하고 연습했는데 여기에 나왔어요. 네, 아는 표현이 여러분 귀에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슬라이드에는 명사로 간단하게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필요하면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은 사진 출처를 항상 같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는요, 동사하고 그 다음에 그 동사에 필요한 조사, 이걸 알지 못하면 문장을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불면증에 걸리다, 우울증에 걸리다, 이렇게 에 걸리다 같은 말을 같이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걸 걸리다만 알면 안 돼요. 감기에 걸리다, 이렇게 감기에 걸리다 이런 표현으로 에 걸리다, 이걸 같이 좀 기억을 해서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뭐거나 뭐뭐치기도, 기도하다, 이 기도하다도 뭐뭐 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도 있다. 부분 인정. 지난번에 배운 예인데요. 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좀
저기서 저렇게 쓰는구나. 네,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해결하기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사실 여기는 네, 학교 시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친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컴퓨터가 가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잠깐만요.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아니고요. 발표를 맡은 저는 심리학과 3학년 진아입니다. 자, 잠깐만요. 네. 지금 선생님이 작동을 잘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우리가 직접 내용을 익힐 때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이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트레스 해결하기 이렇게 타이틀이 있죠. 제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 다음으로 보통 다음으로를 많이 쓰죠.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결하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외국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 해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결하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좀 부족한 학생은 이렇게 말해요. 자, 다음 스트레스 해결하기. 로봇 같아요. 네. 말을 할 때는 동사까지 같이 높임말을 넣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스트레스 해결하기. 세 번째 스트레스 해결하기. 우리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결하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만들어 봤는데 혹시 다른 방법 있을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런 말을 이야기가 바뀔 때마다 잘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면 그럼 자, 이 정도 놓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를 선생님 어떻게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는 어디에 들어가죠? 동사 앞에 들어가는 거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기 앞에 연결하는 말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런 스트레스를 네.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럼 선생님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말하기예요. 제발 보고 읽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있네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에서는 먼저, 또, 그리고 이런 말 써도 되고, 먼저,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써도 되고,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 써도 되고요. 선생님, 첫째, 둘째, 셋째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는 조금 이렇게 어떤 제안을 할 때는 딱딱해 보여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는 어떤 상황도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가장 앞에 있고 정말 순서가 있을 때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나이가 다르잖아요. 형, 누나,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순서가 있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가 좋지만 어느 것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을 때는 좀 첫째, 둘째, 셋째는 좀 딱딱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다음으로,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여기선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계 있는 그림이 조금 있습니다. 일기를 쓰라, 음악을 들으라, 청소를 하라 이런 그림이 있네요. 사진 출처 이렇게 밝혀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정리하다,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의 방향을 나쁘게 생각하는 습관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다. 이 말을 쓰면 돼요. 예, 화면에는 글자를 쓰지 말고요. 그냥 말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자 지금까지 이젠 막 자동으로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지 않고 선생님 말을 해버릴 정도로 자동으로 나와요. 여러분도 나오죠? 자, 지금까지 이상으로 지금까지 저는 뭐를 알아보고 뭐와 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클로징 메시지요. 강조하고 싶은 말, 꼭 하고 싶은 말 넣어줘야 되죠? 스트레스 없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말을 마지막까지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쯤에 자 혹시 저에게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까지 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에 이렇게 학생들 사진을 넣었는데요. 여러분이 발표하는 그곳에 들을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사진을 넣어주세요.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실제로 표현을 보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